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세율 인상과 공정가액 비율 인상안이 거론됐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고가 주택 보유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번 권고안 그동안 나왔던 예상보다는 강도가 그리 세지 않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축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찬물을 더 끼얹은 셈이어서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 일단 네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내고 이제 다음 달이죠. 네. 3일에 최종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게 종부세 계산 방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 가격에서 이제 공제 금액을 빼고요. 그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이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곱한 것이 이제 종부세가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네 가지 안을 냈습니다. 1안 같은 경우는 세율 변동 없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만 매년 10%씩 100%까지 올리겠다. 현행 네. 8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2안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 조정 없이 세율만 올리겠다. 3안은 두 가지 다 올리겠다는 거고요. 좀 부담이 크겠죠, 아무래도. 4안 같은 경우는 3안 똑같이 두 개 다 올리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안과 같이 그 공정시장 가입 비율만 올리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여론 반응도 보고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네.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보다는 뭐 파격적이다,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제시한 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이제 보유세 증세 수준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속도 조절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참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세율을 왕창 낮추거나 뭐 이렇게 가면 사실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1안이나 2안 좀 약한 안으로 갔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잔뜩 겁을 먹었는데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압박을 하고 과열을 잡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카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오히려 더 약간 지금 주고 있는 고가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세율 전체를 낮추기보다는 이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아무래도 실수요자,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총평을 이제 소장님 통해서 들어봤고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 오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별로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1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매년 10%씩 100%까지 올리는 것인데요. 1안을 선택하게 되면 네. 그 대상자죠. 종부세 대상자가 34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세액은 1,949억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주택자 부담은 18%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부담은 한 25%까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을 구간별로 올리는 방안인데요. 네. 그 한 12만 8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세 부담은 1주택자가 한 5.3%, 다주택자가 6.3% 정도로 2안도 그 부담 대상자도 작고 세수 증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3안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두 가지를 다 올리는 거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과 세율을 다 올리는 건데요. 34만 8천 명이 대상이 되고요. 최대 1조 3천억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상자도 많아서 이제 과열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세수 증가 효과도 있고 가장 탐나는 안이 될 텐데요. 네. 문제는 이제 부담이 있죠. 1주택자 부담도 25% 정도가 늘어나고요. 다주택자들은 37% 정도가 늘어나서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 집을 고가주택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1주택자들이 무슨 죄냐 뭐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사안을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만 올리고 세율은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으로 가게 되면 4만과 같이 대상은 34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세수 증가는 1조 866억으로
3만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네. 세수 증가 효과는 있고요. 1주택자 부담은 9% 정도로 얼마 안 되는 반면에 다주택자는 22%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는 세수 증가와 과열 안정 효과도 있고 1주택자 부담도 이렇게 좀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안이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4만을 제외하고는 뭐 사안을 예를 들면 1주택자들에 대한 뭐 기존에 제기됐던 반발, 우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뭐 명분 자체가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 과열을 잡겠다는 것이지 실수요자 서민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종부세 대상 되는 분들이 뭐 서민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분을 찾고 실리도 찾는 두 가지 안이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되는 게 뭐 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또 천정부지로 오른 그런 아파트의 경우는 뭐 5억 정도, 뭐 몇 억씩 올랐는데 세금 몇백 더 낸다고 해서 과연 집을 팔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네, 그 좋은 지적인데요. 예. 사실 이게 세 부담을 보면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만으로 가장 부담이 큰 4만으로 가는 경우에 4만이요? 그렇죠. 네.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만으로 갔을 때 1주택자 부담은 7만 원 정도, 잠실주공 5단지는 한 6만 원 정도로 뭐 이게 대세 영향 주지 않고요. 그러네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좀 부담이 되는데 아크로 리버파크와 잠실주공 5단지 두 채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부담스럽지만 이런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년에 500만 원 부담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판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는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고가 아파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비고가 아파트, 강남이 아니라 비강남, 뭐 강북이라든지 오히려 지방 아파트, 소유 가치가 낮은 아파트를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 강남권 타격은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뭐 투자 심리 자체는 위축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지금 또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이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길 것 같고요. 비강남 지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풍선 효과죠. 좀 고가 아파트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대상이 아닌 곳들, 강북의 뭐 재개발이라든지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오히려 비강남 지역은 더 과열될 수도 있고요. 지방이라든지 이런 투자 가치가 낮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곳들은 이게 매도에 나서면서 오히려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제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유세 개편안이 매매 시장 말고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게 매매 시장에만 영향을 주면 괜찮은데 예. 이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전세와 매매는 맞물려 있는데 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정이 된 이유 중에는 이제 2015년부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이 그냥 전세로 살기보다는 집값이 올라주니까 이제 매매 시장으로 뛰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갭 투자를 많이 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강해져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종부세 규제가 강해지게 되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내가 돈은 있지만 이렇게 세금을 낼 바에는 나 그냥 전세로 갈래. 이렇게 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서 오히려 지금 당장이야 전세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2, 3년이 가게 되면 오히려 전세 시장이 또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유세 개편안에 이제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걸 두고 사실 시장은 숨죽여 있었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좀 볼까요? 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0.03% 하락했다고 하고 재건축을 제외한 또 일반 아파트는 0.06% 올랐더군요. 네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해 이제 작년 8.2 대책부터 이제 정부의 규제 타겟이 강남 고가 아파트가 주 타겟이 됐거든요. 초과이익 환수만 하더라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인데 네.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 4구에 이제 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강남 4구가 아닌 곳들은 뭐 이게 규제 대상에서 사실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고요. 네. 이번 보유세 강화만 하더라도 이게 고가 아파트가 대상이지 사실
고가 아파트가 이게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인별 합산으로 6억, 1세대 9억이거든요. 공시가격이 6억, 9억이면 아파트 시세를 보면 9억에서 13억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서민들은 이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눌러버리면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위축은 되겠지만 투자자들은 이게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은 왜곡 반응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북의 재개발 아파트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또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자면 뭐 정부의 바람대로 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전체가 안정이 되면 괜찮겠지만 강남 아파트는 급락하지는 않고 거래량은 줄고 오히려 다른 지역을 더 자극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반 매매 아파트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는 좀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을 놓고 본다면 뭐 시장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윤곽이 나왔단 말이죠. 네. 확정화는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전체적인 뭐 일부 지역의 오름세를 보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반등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보유세 인상안 발표가 오히려 그럴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매도 맞기 전이 무섭지 맞고 나면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종부세만 보더라도 기준일이 6월 1일이고요.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지서는 내년 12월에 받거든요. 그러면 벌써 내년까지 지금 1년 반이 남았는데 사실 1년 반 동안 종부세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나올 것이 나왔고 정부에서 더 이상 나올 강력한 규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뭐 강남 지역이야 워낙 물러 있으니까 좀 주춤하겠지만 비강남 지역들은 오히려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서 좀 이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됩니다. 네. 자, 뭐 어찌 됐건 세액 증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좀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임대주택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찌감치 자녀 증여 등을 통해서 이 세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텐데요. 뭐 1주택자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인데 보유 가치가 낮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매매를 해서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이라든지 그래도 아직까지 좀 가지고 갈 만하다 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자녀한테 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가 될 수가 있고요. 공제가 되고요. 또 부부 간의 증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찾아서 나름대로 이게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똘똘한 한 채 얘기 한참 나왔었잖아요. 지금 안을 본다면 만약에 사안이 된다면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적잖아요. 네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이게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부담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뭐 정부에서 바라는 급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 투자하지. 굳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강북의 뭐 소형 아파트들 이런 거 충분히 아직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더 투자하지 않겠지만 투자를 타이밍을 좀 놓친 분들은 뒤늦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뭐 그렇죠. 그런 꼬마 빌딩 같은 그런 이제 상가 뭐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뭐 또 수익형 대안- 네, 수익형 부동산. 그렇죠.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뭐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금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하면 돈은 갈 데가 없고 그러면 나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라고 해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가 상승, 땅값 상승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투자로서 이제 유력하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아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분위기 따라서 흐름 따라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기다리면 오를 수는 있지만 네.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기도 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게 물건마다 개별성이 강해서 한번 잘못 투자하게 되면 10년을 기다려도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1년이 됐고 지금 1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처방이 지금 뭐 규제 종합세트 8위 대책을 포함해서 5번이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미 장관님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파리 대책도 굉장히 잘 나온 대책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대책을 한 번에 다 쏟아부어 버렸는데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뷔페 가면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먹은지도 모르거든요. 파리 대책만 하더라도 좋은 규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막상 시장에서 체감하는 대책들은 초과이익 환수가 됐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됐다 정도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쏟아부어서 오히려 그 효과가 좀 희석이 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정을 찾으면 괜찮은데 다시 강북이라든지 과열이 됐을 때 또 규제 카드를 낼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하게 한꺼번에 많이 쏟아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남은 임기 동안 네. 뭐 또 다른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제 강남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급락은 않지만 안정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강남이 아닌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서울 재개발 지역만 가더라도 이게 틈새 시장으로 인식이 되면서 거의 뭐 물건을 찾기가 어렵고요. 프리미엄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강남 지역에 대한 과열을 어떻게 또 안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 시장이거든요. 세종시나 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서울은 규제를 묻고 지방은 규제를 푸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은 1차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인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